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거절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해나가면서 정말로 많은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거절은 참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절을 뛰어넘기 위한 거절 처리화법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거절화법을 알아두면 뭐 유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거절 화법에 앞서서 이 거절을 소비자들이 왜 하는지, 이 거절에 대한 얘기를 잘 듣고 응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절 화법보다 중요한 건 설명과 설득입니다. 어떤 거절에 대해서 어떤 화법을 외워서 그 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거절을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절을 응대할 것이냐,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성현 박사님 강의 중에 보면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선 진다라는 강의가 있었는데요.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할 때 일단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공격으로 여기고 어떤 같은 공격의 에너지로 그 거절을 응대하다 보면 말발로 제압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논쟁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전쟁에서는 패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투를 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들을 만나서 애터미를 전하는 과정에 상대가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논쟁에서 이기면 뭐예요? 그분이 기분이 언짢아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애터미 제품을 쓰고 싶지도 않아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절을 얘기하는 그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가 잘 응대를 해서 그 거절을 긍정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거절의 말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터미를 알기 전에 우리도 애터미에 대해서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었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거절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의견인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무시할 대상이거나 그 공격의 대상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거절을 하는지 잘 들어보면 결국은 그 거절의 내용들이 대부분 애터미를 잘 모르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애터미 제품이 싸니까 '싼 건 비지떡인데 좋을 리가 있겠어?'라는 생각이라든지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인데 굳이 다단계 회사 제품을 써야 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패러다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는 사실 제대로 알고 나면 애터미라고 하는 그 쇼핑몰이 소비자에게도 유용하고 사업자에게는 어마무시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전달을 해 주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비는 우리가 돈을 내고 재화와 서비스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애텀이라고 하는 마트로 체인지하게 되면 내가 돈을 씀으로써 당연히 재화와 서비스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 소비가 돈도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누가 막 귀담아서 듣고 '어머 그래?'라고 바로 생각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돼요. 그래서 거절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거절을 잘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고 이런 얘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인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거절을 대하는 태도는 이런 네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 돼야 우리가 상대가 어떤 거절을 하든 그분의 거절을 딛고 그 거절을 극복하고 그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고 설득을 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다음에 당연히 화법의 어떤 기술이 있겠죠. 예, 기술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예스, 벗입니다.
상대가 어떤 거절이나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도 "아 그렇군요. 예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라는 긍정의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를 먼저 한 다음에 "그러나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는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죠.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 다단계여서 싫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절을 하실 때 어떻게 응대하세요? 네. "예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되게 심플해요. "예 맞아요." 애터미는 합법적인 다단계 회사이고요. 글로벌 유통기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렇게 "그거 다단계 아니에요."라고 각을 세워서 얘기하면 나 역시도 각이 서서 "세상에 다단계 아닌 게 어딨어요."라고 대답을 하든가 아니면 간혹 애터미 다단계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들어가서 정보를 공개할 때 다단계 회사 클릭을 해야 애터미의 정보가 오픈되거든요.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이고요. 애터미가 그 부정적인 다단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독소 조항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효과적인 설명은 안 되죠. 우리가 아니라고 우긴다고 해서 다단계 회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단계 회사고 다단계 회사이지만 이만저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다단계 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나 싫어."라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예 맞아요."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100의 에너지였다면 100의 부정이라면 약간 다운이 돼요. 한 70-80%그 부정의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터미를 담백하게 설명을 해도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예스와 벗으로 응대를 하시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애터미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때도 "아 맞아요. 저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품을 써 보고 마음에 들어서 몇 가지 써 봤더니 어느 날 6만 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 맞아요. 예스. 저도 관심이 없었어요." 공감해 주고 "그런데 제품을 써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만저만 관심이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사람도 관심 없었어?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약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전혀 관심 없었다.'라는 부정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다가 망한 사람 많던데." 이러고 얘기하시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초기 매몰 비용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결국 안 된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도 똑같습니다. "예 맞아요. 맞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이니까요. 어떤 사업도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잖아요. 하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가 되어 주시면 저한테도 힘이 되고 제가 잘 관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와 함께 사업을 하시면 반드시 함께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을 드리는 게 낫죠. 그런데 하다가 망한 사람 많던데 그 사람 뭐 제대로 일한 사람 아니죠. "제대로 일하면 뭐 망하지 않아요."라든지 "그분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그 사람을 매도하기보다는 애터미 사업을 그냥 담백하게 "사업이니까 망할 수도 있다. 사업이니까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그쵸? 개인 사업하다가 망하는 경우 엄청 많아요. 모든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개인 사업하다 망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왜 애터미 사업은 하다가 망하는 게 문제가 있나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하는 일이거든요, 애터미도. 그건 세상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다만 진입 장벽이 낮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초기에 자본이 필요 없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공격의 에너지로 응대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맞는데 나는 성공할 거다."라고 나를 프로모션을 하면 오히려 에너지가 확 바뀌어 가지고 내가 주도권을 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거죠. 똑같아요. 상대가 얘기를 할 때 "아 맞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먼저 하면 상대방이 좀 누그러져요. 그리고 다음 말을 들을 준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거를 그러나 쭉쭉쭉 설명하시면 그분이 다음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제가 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 영상에도 남겼는데요. 말을 잘하려면 일단 경청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저분이 어떤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저분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에 우리가 더 뭐 화려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과대 포장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분의 말에 공감해 주고 그분이 놓친 부분을 짚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절화법은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절화법이 어떤 굉장한 뭐 어떤 말발이나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부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게 거절을 가장 잘 응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터미 사업은 이런 거거든요. 애터미 사업의 기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일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일입니다. 애터미 사업이 소비자로서도 유익이 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 기회를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어떤 것을 했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소비자로서 선택을 했을 때는 보토 소비자가 되도록 수당을 챙기는 소비자가 되도록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는 잘 관리해서 나와 함께 성공하게 하는 이런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결국은 알리고 권유하고 설명하는 일이에요, 1 차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잘 나눠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분이 하는 거절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절의 의견을 잘 존중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면 그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들이 훨씬 더 잘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오늘 이 시간이 거절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이 더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